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디어 아트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있는데, 학교에서 어, 발표를 했죠. 그 5월 중간고사까지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기로 한다. 뭐 사실 안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최대한 안전을 기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저도 이제 그 지시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중간고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고사라기보다는 숙제를 하나 정도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뭐 나쁜 점이 많이 있죠, 당연히 온라인 수업만으로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그 배우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다른데 이 속도를 스스로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동영상을 언제라도 이제 천천히 다시 돌려보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가 있죠. 절대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려왔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과목이 그냥 원래 절대평가네요. 예, 그래서 크게 더 이익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그, 나중에 중간고사 숙제와 기말고사 숙제를 잘 내주신다면, 어, 다 패스를 당연히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 이게 나는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다시 돌려보면서 천천히 복습을 하고 그러시면은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뭐 잘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 찾아오셔도 돼요. 연구실은 이러라고 쓰는 곳은 아닌데 연구실은 연구실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는 연구실은 301관 117호 예, 저희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 이제 김형호 조교라든가 오나이에 김정호 이 박사 과정들이 연구원들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뭐 여쭤보면은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아트 프로그래밍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변수라는 걸 결국은 왜 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수 어떻게 하는지는 뭐 복습 안 해도 되겠죠? int 뭐 x는 뭐 o 이렇게 하면은 x라는 방에 정수 타입의 그래서 5가 정수죠. 방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5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안 쓰고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써야 되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거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 딱 봐도 뭐 눈이 보이죠? 예, 500, 500짜리 사각형이 있는데 일립스가 가운데쯤에 이렇게 딱 있는데 라인이 x가 250, 0 이렇게 y가 250, 0 하니까 뭐 크로스 헤어가 나오죠 말하자면 그죠? 예,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포스트 퍼션 슈터나 뭐 아니면 뭐그 스나이퍼가 이렇게 줌이라고 그럴 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죠?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죠. 이 크로스를 움직이려면 일립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10 정도 이동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의 라인이라고 하는 애 x도 10씩 이동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그래야지 이렇게 가겠죠? 또 y가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30을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상하게 됐죠? 이걸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y가 여기 있는 거를 30씩 이동을 해야지 크로스웨어가 딱 맞겠죠? 그죠? 이렇게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플러스 10,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거를 매번 우리가 움직인다고 할 때마다 변화하는 수잖아요. 말하자면 변할 수밖에 없는 수잖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얘를 변수로 처리를 한다면은 훨씬 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 요거는 다시 말해서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 플러스 x가 여기 플러스 10이고 플러스 y 여기가 30 여기를 대야 되는 건데 이걸 10이나 30과 같은 그 컨스탄트 그러니까 상수 같이 이렇게 숫자로 넣는 게 아니라 변수로 넣는 거예요. x x x 그죠? 여기 30 대신 y를 넣는 거죠. y 물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오죠. x랑 y라는 방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방을 만듭시다. 맨 처음에 0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10, 3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동을 하죠. 뭐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도 크로스웨어는 딱 맞죠. 보시면은 요 x가 있는 자리는 여기에 있는 숫자로 다 변화가 되고 x가 y에 있는 30으로 여기가 다 변화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변수, 변하는 수는 이런 식으로 내용물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을 때 그거를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셋업과 들어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는 한번 요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이거는 오늘 배울 예정이에요. 컨트롤 T. 자, 봅시다. 오늘 배울 마우스 X라고 하는 애, 그리고 오늘 배울 마우스 Y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우스 X라는 거는 내 마우스의 X의 위치, 마우스 Y는 마우스 Y의 위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우스의 위치가 이 크로스헤어를 그리는데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250을 빼면 중심이니까 그게 마우스랑 딱 맞는 거가 보이죠? 뭐 아주 흥미로운 모양이 나오고 있지만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백그라운드까지 넣어볼까요? 뭐 흰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합시다. 검은색으로. 짜잔 하면은 짜잔. 어찌됐든 이런 식의 보통 게임에서는 당연히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식의 변수가 사용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변수가 없으면은 사실 프로그램을 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수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는 이런 식의 경우도 그러니까 위스나 헤이트를 변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딱 변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이즈가 100백인데 그럼 뭐 디폴트죠. 일립스가
위스가 뭐라고 그랬죠? 화면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 위스는 100이죠, 100. height 0.5 곱하기 위스 0.6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당연히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크로스헤어를 또 그리는 내용이에요. 100, 100에 이런 식으로. 근데 위스라는 거는 변수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안에 들어간 값은 변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변하냐? 이 사이즈가 변하면 변하는 거죠. 그죠? 그죠? 어떻게 사이즈가 변하건 그 사이즈의 상대적인 위치에다가 뭘 그리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라인을 그리겠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이걸 변형시켜도 예를 들어서 뭐 천, 천 해도 똑같은 모양이 확대된 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물론 뭐 이대로 하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찌그러들어서 일종의 이런 것도 변수 딱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이런 일종의 스마일 이걸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사이즈가 변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걸 해석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하셔도 좋고요. 코멘트를 쓰는 게 언제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립스를 큰 거를 먼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위스랑 헤이트의 절반이면 무조건 중심이니까 문제가 없고 400으로 해가지고 짝수로 만든 다음에 해야겠다. 그리고 위스와 헤이트는 일단 크게 만드는 거가 좋을 것 같아. 85% 정도로 하면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일단 백그라운드는 일단 흰색이네. 백그라운드는 255 하면은 아주 커다란 노란 얼굴이 나오겠죠? 자, 이제 왼쪽 눈 일립스인데 까만색이네요. 눈은 그러면 다시 까만색으로 바꿔서 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왼쪽일까? 왼쪽으로 약간 0.3? 그리고 크기는 여기가 또 흥미로운 게 위스는 좀 작은데 헤이스로는 조금 기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너무 위쪽에 있네. 그럼 헤이스를 조금 더 내려서 그리고 얘도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얘는 약간 더 세로로 하면 훌륭하네. 계속 숫자를 바꿔가면서 모양이 예쁠 때까지 그냥 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네요.
0.35, 33 정도로 합시다. 똑같은 애가 반대쪽에도 있어야겠죠?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볼까요? 말이 되잖아요. 반대쪽이니까. 위스에서 있던 거를 반대쪽으로 빼버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밑에 있는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박스는 기왕 스마일 만드는 거니까 이 네모 말고 스마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크로 일단 위치는 맨 처음에 with 여기서부터 no fill이네요. 라인만 가지고 해볼 거니까 with 0.5는 맞아요. 그렇죠? 가운데 여기 0.5에서 밑에가 0.5보다 조금 낮아도 될 것 같은데 0.6 정도로 하고 크기는 0.8 정도 아니야. 0.8이면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군요. 0.7 0.7 위스 곱하기 0.7 헤이트 곱하기 0.7 그러니까 여기쯤이 중심에서 이만한 홀을 그리겠다는데 0.7이면 너무 큰가? 0.6으로 할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근데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2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파이 나누기 4에서부터 파이 곱하기 3 나누기 4까지 뭐가 나오나 봅시다. 우와 엄청 귀엽네요. 그죠? 예. 헤이스를 좀 위로 올리고 자 봅시다. 헤이스를 좀 더 위로 올리고 음? 두껍게 합시다. 스트로크 웨이트를 10 그럼 너무 두꺼운가? 아이 좋네요. 딱 좋아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이 사이즈를 바꿔볼까요? 그래도 잘 되는지 한 800 이 정도로 해봅시다. 예, 잘 나옵니다. 더 작게 해볼까요? 10 안 돼. 이런 건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 100으로 해서 보도록 하죠. 아이고 더 두껍네요. 당연하죠. 스트로크 웨이트는 상대적인 거 아니 뭐 그냥 절대적인 숫자니까 더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위스랑 헤이트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굳이 말하자면 위스 나누기 한 20 정도로 하면은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오고 400에 400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좋다. 예,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잡한 모형들을 만들었을 때 사이즈가 변해도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 근데 뭐 잘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연습하려고 이렇게 상대적인 좌표값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는 많이 쓰진 않지만 어찌됐든 뭐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다음을 보도록 하죠. 숙제는 말씀드린 대로 뭐 천천히 하세요. 네, 뭐 다음 주부터라고 그랬나요? 제가. 근데 다음 주가 뭐 아니라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천천히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꼭 이런 거 아니더라고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라도 저희가 이제 그 프리미티브 쉐입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그래서 제가 숙제 기한을 원래는 이렇게 어사이먼트를 올리는 그 기한을 정해가지고 위에다가 그 과제 방에다가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편하실 때 올려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자, 드디어 드로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드로우라는 게 뭐냐? 아까 몇 번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드린 적 있죠? 이 드로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렉트를 우리는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죠? 렉트. 뭐 20, 20, 40, 40 하면은 이렇게 렉트가 그려집니다. 그죠? 20, 20의 위치에 40, 40짜리 사각형을 그려라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거를 이렇게 드로우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드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만 그냥 일단 지금은 얘기를 할게요. 보이드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함수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그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리턴 타입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냥 뭐 의미 없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할 일만 함 함수인 건데 이 보이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타입도 동시에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은 보이드 들어오다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외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로우 안에 똑같은 렉트를 집어넣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얘랑 얘를 비교하면 똑같죠. 예,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실 똑같진 않아요. 왜 똑같지를 않냐? 자, 이거를 집어넣읍시다. 프린트를 집어넣으면 인쇄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I'm drawing 이렇게 죄송합니다. 프린트 예, 가끔 여기 따옴표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하면은 이제 생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더블 그 따옴표라고 이해를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같은 아스키 코드가 아닐 경우에 에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알아서 다시 한번 지워주시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I'm drawing 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근데 똑같은 애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콘솔을 잘 보시기 바래요. I'm drawing 계속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얘는 사각형을 한 번 그리고 끝난 거예요. 끝나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끝난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얘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를 계속 하고 있어. 빙빙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얘는 같은 곳에 계속 쓴 걸 다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상한 형식 같이 보이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게임은 매 프레임을 그 위치에 같은 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 프레임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리죠. 그죠? 매번 다시 그리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그 루핑처럼 보이지만 사실 루핑이라기보다는 매번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빙빙빙 들어오라는 거는 끝날 때 그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빙빙빙 도는 이거가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 뭐 저 유니티에서 C샵이라든가 뭐 언리얼에서 C++이라든가 다 기본적으로 안쪽에는 이 드로우와 비슷한 그런 함수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죠. 매 프레임마다 이거를 매번 보여주자 라고 하는, 여튼 이게 바로 드로우입니다. 이 드로우를 사용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 자 보시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 void setup이라고 먼저 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얘는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 웨이트를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만큼 계속 두꺼운 거를 계속 그리는 거죠. 자, 이것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배울 거지만 파이 나누기 4라고 했는데 여기가 굳이 말하자면 파이 나누기 4고 여기는 4분의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나누기 4인데 안 배운 것들이지만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좀 집어넣도록 할게요. 플로팅 포인트로 뭔가를 만든 다음에 제 생각에는 파이 나누기 4 2분의 파이 빼기 이것도 되겠구나. 자, 이렇게 F가 조금씩 늘어간다 라고 보시면은 이것도 조금 이따 배울 거지만 F가 0보다 작으면은 크면 안 되는구나. F가 뭐보다 F가 파이 나누기 4보다 커지면 F는 0으로 다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 정도로 하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빙빙 돌면서 이 라인이 어찌됐든 아크가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계속 변화를 하도록 어떻게든 제가 장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좀 무섭네요. 예. 하고 난 다음에도 왜 했는지 좀 무섭습니다. 예. 이것과 같이 드로우와 같이 쓰이는 페어는 바로 이제 셋업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드로우는 매번 막 그릴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이즈를 매번 돌리면서 매번 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이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스트로크 웨이트는 딱 한 번 정의를 해줄 거다. 그러면은 사실 얘도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한 번만 할 것은 여기에, 그리고 매번 할 것은 여기에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리얼이나 유니티 안에서 코딩을 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셋업에 해당되는 함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드로우에 해당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업데이트라든가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tart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각각의 프로그램 안에는 각각은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매번 이걸 그려주고 뭐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섹션은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프로세싱에서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거의 디폴트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터랙션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인터랙션이 있는 거가 거의 당연하다라고 세팅된 그 환경이다. 라고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제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이드와 셋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봐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맨 첫 시간에 살짝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랜덤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랜덤은 generate random numbers each time random function code it returns unexpected value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됐든 이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floating point, 실수를 돌려주는데, zero and the value of high parameter, the function called random5 returns value between 0 and 5, starting to 0 up to but not including 0. 0에서 4.99999. 자, 컴퓨터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숫자까지 랜덤하게 값을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복잡하니 우리 그냥 아예 코딩을 통해 가지고 보도록 할까요? 자, 아이고, 랜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 얘는 나중에 숫자로 변할 애예요. 뭘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하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였다가 5 이렇게 하면은 랜덤 5라고 이렇게 5 이하의 숫자라고 변하는 애인데, 이 파라미터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 10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아무 일도 안 하죠. 왜냐? 얘는 숫자로 그냥 변한 거니까.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뭔지 보고 싶으면 프린트 뭐 l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밑에 숫자가 5.09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그죠? 다시 또 눌러. 그러면 0.82 다르죠? 우리 이걸 쉽게 보는 방법을 방금 배웠죠? void draw를 통해서 매번 해주세요. 자꾸 해주세요. 어떻게 되죠? 나오는 숫자가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른데 그 어떤 것도 10은 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0 또는 0보다 커요. 즉 10이라고 쓰면은 0부터 10이 되기 전까지의 숫자를 랜덤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랜덤 2 하면은 마찬가지로 0.55, 1.5. 그런데 2점은 나오질 않는 거죠. 자, 제가 만들었던 방금 이 프로그램을 이 랜덤을 사용해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이거를 없애고,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어떻게?
플로팅 포인트 f는 랜덤, 지금 보면은 0부터 2까지의 무슨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2라고 한 다음에 얘네는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나오나 볼까요? 네, 어쨌든 더 무서워졌습니다. 어쨌든 랜덤 함수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쓰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사각형을 화면 가득 랜덤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랜덤 함수를 썼던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void setup size 1000 이렇게 했죠? 그리고 void draw 뭐 이런 식으로 rect 어디에 random with 이렇게 했죠? random height 이렇게 했죠? 그리고 size는 random width에다 한 4분의 1까지 random height의 4분의 1까지 뭐 이 정도로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각형을 동네방네 그리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물론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뭐 왼쪽 위로 옮긴다든가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랜덤에 뭐 마이너스 뭐 한 랜덤의 범위를 지정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해도 왼쪽도 넘나들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똑같이 랜덤의 범위를 지정해 준다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왼쪽 거에부터 오른쪽 거 사이에 0부터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은 위쪽에도 빈틈없이 이제 쫙 들어가겠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를 했었죠. 예를 들면 필도 랜덤으로 했었죠. 랜덤 뭐죠? 255 이렇게 했었죠. 이것도 RGB를 다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RGB에다가 알파까지 그러면 4개 다 랜덤으로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노스트로크를 해서 한 번만 선언해 주면 되니까 백그라운드는 화이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시작을 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죠. 인간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예. 그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무작위적인 어떤 느낌의 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그걸 사용을 하는 거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사실 어,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무작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위처럼 보이도록 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랜덤을 하면은 보통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했냐면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 보통은 컴퓨터가 이게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해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랜덤까지 온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랜덤 함수에 어떤
인자로 사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나온 숫자를 돌려주는 형태였었어요. 예, 예전에는. 그 아주 간단한 랜덤 같은 경우는. 뭐 이 안에는 뭐 곱하고 나누고 뭐 있었겠죠. 예, 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래서 뭐 여기서 0.0001초 지났으면 여기 0001초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거기다 곱하고 나눈 거를 뭘 해서 여기다 나온다. 인데 그 방식대로라면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스레드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 컴퓨터, 아주 예전 컴퓨터는. 그럴 경우에는 매번 그때 또 이제 컴퓨터도 워낙에 정직하게 느려가지고 매번 시작한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여기를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랜덤 함수인데 매번 돌릴 때마다 똑같은 랜덤 값을 내보내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썼던 거가 랜덤 시드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했었어요. 랜덤 시드라는 건 컴퓨터 그 PC가 맨 처음 나왔던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죠, 인자를. 그렇게 되면은 매번 할 때마다 얘는 똑같은데 그 지정된 시간은 지났으니까 나의 시간은 지났으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곤 했어요. 그 외에도 랜덤 함수를 만드는 그걸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쓰기에 요럴 때 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랜덤처럼 보인다. 그 가장 중요해요. 오히려 얘네가 훨씬 더 인간보다는 랜덤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 가지고선 어떤 결과를 내면은 생각보다 패턴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간한테 숫자를 쓰라. 네 맘대로. 숫자를 그냥 종이 가득 차게 막 100페이지쯤 써라. 앞뒤 빽빽하게. 그러면은 패턴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뭐 보통 암호학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랜덤은 완벽한 랜덤은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랜덤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보이드 드로우를 가지고 보이드 셋업을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만들 수 있다. 사각형. 그죠? 자, 아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간 마우스 X와 마우스 Y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마우스 X와 마우스 Y는 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사실 뭐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당연히 디폴트니까 100백이겠죠. 자, 요거를 하면은 요 밑에 뭐가 빠졌다. 어떤 결과 나오냐면 요런 결과 나와요. 이게 뭐냐? 내 마우스를 뭔가 따라다니고 있죠? 이 마우스 X는 내 마우스의 현재 위치의 X좌표. 마우스 Y는 내 마우스 현재 위치의 Y좌표예요. 라인으로 돼 있지만 한번 좀 더 밑에 콘솔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화면의 중심으로부터 내 마우스의 위치까지 선을 그리시오잖아요. 이건 그죠? 500, 500이면 500, 500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가 print n 이라고 한 다음에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여기다가 넣도록 합시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서 밑에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자, 여기가 뭐죠? 00이에요. 여기 왼쪽 위가 00. 되게 찍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여기가 00.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X는 마우스의 위치를 보세요. X는 점점 커져서 500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x랑 y가 다 커져서 500까지 가는 거고요. 자, 그 사이의 값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가.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건 뭐 다양하겠죠. 근데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건 컴퓨터 게임이잖아요. 뭐 컴퓨터 게임 할 때 내 마우스 위치를 아는 게 컴퓨터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우스 클릭을 했어. 근데 딴 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다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뭔가를 해줘. 라고 말하는 거. 뭐 게임 아니라 뭐 인터랙티브 무슨 키오스크라든가 뭐 뭐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볼 건데 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스톱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이제 쉬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